이건 명백한 의회 쿠데타입니다. 의회 독재입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민주주의의 마지막 종언을 고하는 선거법, 공수처법 처리하려고 할 것입니다. 저희는 정말 목숨을 걸고 막아내겠습니다. 자, 지금 국회가 다시 얼어붙었어요. 김영주 의원님. 네. 이게 좀 걱정되는 게 연말에 지금 얘기가 한 12월 13일, 오늘이 12일이니까 내일 민주당에서는 4+1 방식으로 네. 공수법과 이제 선거제를 밀어붙이겠다. 한국당 빼고 네. 통과시키겠다. 강행하겠다. 패스트트랙. 이렇게 지금 예고하고 있고 한국당은 지금 이미 국회 로비에 다 나와 있잖아요. 황교안 대표가 나를 밟고 가라라는 현수막까지 지금 바닥에 붙이고 텐트까지 지금 동원됐어요. 내일 혹은 모레 어떤 상황이 앞으로 펼쳐지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난 10일 예산안 거의 합의 수준까지 갔다가 거의 갔어요. 그렇게 네. 되지 못하고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편법으로 이렇게 통과된 부분이 있어서 조금 안타깝고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 거의 조금만 더 수정해서 차수 변경하면 사실은 개수 조정해서 통과했으면 훨씬 더 부드럽게 갔을 텐데 그게 되지 못한 부분이 좀 매우 아쉽다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원래는 11일 날 임시국회를 열어서 바로 처리하려고 했는데 예. 패스트 트랙에 대해서 필리버스터 얘기를 하니까 이제 13일로 이렇게 바꾸어지는 것 같고 민주당은 어쨌든 12월 17일 되면 이제 예비 후보 등록을 하기 때문에 그 전인 16일까지는 이 처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물론 여러 가지 지금도 여러 가지 어떤 야당이 반대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현재 어떤 4+1 내부에서도 말하자면 비례대표 연동률에 대한 협상이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시를 지킬 수 있을지 16일 날 예비 본회의를 열어서 법안 처리를 할 수 있을지도 아직은 장담하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또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은 또 판단하기에 애매한 것이 현재 이런 패스트트랙에서 검찰 혹은 경찰 조사를 받아야 대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그야말로 결사항전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네. 것도 또 한편으로는 밀어붙이자는 데 힘을 쏘서 한번 어쨌든 12월 16일 날은 한번 시도하지는 않을까 싶고요. 늦어도 시도했을 때 도저히 안 될 경우는 한 번 더 임시국회를 열 수 있는 방안은 저는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다만 본회의의 순서를 지금 이제 유치원법을 비롯해서 쟁점 법안은 좀 뒤로 하고 조금 더 초기에 핵심되는 공수처법, 선거법은 앞에서 시도 처리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결국에는 올해 다 갈 때까지 김병 박사님. 네. 공수처법하고 이제 선거법 때문에 박용진 사법 같은 거는 완전 찬밥됐어요. 박용진 의원 본인 같은 경우는 막 답답해서 막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결국에는 국회의 마지막 발목은 선거법하고 공수처법인데 선거법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선거의 룰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4+1 안에서도 이게 황당한 게 비례대표를 몇 석으로 할지에 대해서 4+1 사이에서도 아직 합의가 안 됐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한국당은 아예 반대하고 있고 이거 진짜 통과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게임의 룰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겠냐라는 얘기가 늘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근데 지금 예산안 같은 경우도 사실은 여야가 합의되지 않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것을 전 보고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핵심은 예산안 처리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됩니까? 예산안에 관련된 부수법안부터 처리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게 되고 예산안을 처리하게 되면 현행법이랑 모순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부수법안 처리하고 예산안 처리하는 게 맞는데 부수법안을 먼저 올리게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합니까?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걸어서 예산안을 지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예산안을 먼저 처리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전례를 바탕으로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 강행 처리할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아진 상황으로 볼 수 있거든요. 조금 전에 김진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유치원 3법 얘기를 했는데요. 박용진 의원이 발의하고 패스트트랙에 올랐던 유치원 3법 같은 경우는 법이 정한 국회 선진화법에서의 330일 숙려 기간이 다 지났습니다. 그럼 법은 330일의 기간을 주어지게 되는데 그때까지 합의하지 못하게 되면은 본회의에서 표결하라는 게 법의 정신이에요. 그럼 그건 표결하면 되거든요. 표결을 맡기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패스트트랙에 올라타 있는 선거법과 공수처 같은 경우도 본회의 부의되고 나면 60일의 숙려 기간을 반드시 줘야 됩니다. 그럼 11월 27일, 12월 3일에 올라타 있는 법안 같은 경우는 언제 처리가 가능하냐? 최소한 1월 27일이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가서 선거법 처리를 법과 원칙 정신에 따라 하게 되면 이번 총선에 적용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꼼수를 통한 직권상정하려는 것 아니야 라고 하는 야당의 불안? 이런 것들이 지금 국회를 완전히 꽉 막히게 만든 겁니다. 다시 한번 원칙으로 돌아가서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었던 취지의 본 정신이 무엇인지, 그리고 국민들이 국회에 바라고 있는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태 속에서 국회가 어떻게 이 난국을 펼쳐갔으면 좋겠는지를 생각하게 된다면 답은 좀 간단할 것 같은데 한 발씩 좀 물러설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상황으로 봅니다. 지금 국회 분위기를 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김정 장관님께서 잘 아실 것 같은데 일단은 민주당 내부에서 제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 어쩔 수 없다. 패스트트랙 열차 선거제 공수처는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분위기가 좀 강하더라고요. 한국당에서도 저쪽에서 어쨌든 밀어붙일 거다. 지난번 국회에서 봤던 충돌, 버금가는 그 이상의 충돌도 불사해야 할 상황이다라는 전운이 정말로 지금 감돌고 있어요. 민주당에서도 사실 선거법 개정을 원하지 않는 의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선거법으로 크게 이득 볼 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의석이 줄어들게 되니까. 네, 찬성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서로 지금 소수 야당이랑 주고받고 소위 야합을 해서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 주고받아야 되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입법부로서의 그런 역할을 포기를 하고 이제 통법부 하겠다라는 얘기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원하지 않고 내 지역구가 줄어들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더 큰 거를 청와대가 원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딸려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공수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되는 거는 뭐냐면 이번에 예산안 처리를 통해서 국회 모습 이대로 안 된다라는 부분이 몇 가지 나타났고 이게 남아있는 선거법이랑 이 공수처법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 뭐냐 하면은 예산안 법안이 136번에 올라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1번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두드려야 되는데 우리 김병민 박사님이 얘기하듯이 돈 들어올 구석을 담보하는 법안이 통과돼야지 그래야지 이만큼 나라 살림이 들어오니까 쓰겠다라는 예산을 해야 돼서 이렇게 원래 136번의 1로 들어가 있었는데 의장님이 마음대로 쭉 당겨서 법도 통과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방망이 두드립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일반 국회의원들은 그 500조 슈퍼 예산의 내용이 뭔지를 받아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찬성 버튼 누른 거예요. 자기 재산이면 저렇게 하겠습니까? 500조를? 요즘 시중금리 2%만 돼도 높은 금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국가 예산을 500조, 9%나 늘린 데다가 60조 적자 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순서까지 바꿔가면서 그것도 불법 기구를 만들어서 자꾸 4+1, 4+1 하니까 원래 국회에 있는 기구인가 생각을 하는데 그 사이에는 원내교섭단체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하나 들어가 있는 원내교섭단체는 진짜 원내대표는 한국당하고 협의를 하는 데 가 있었고요. 원내대표도 아닌 사람이 거기 가서 있었고 하나는 당도 안 만들어져 있고 당을 준비하고 있는 모임인데 그 사이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 예결위를 무산시키면서 이렇게 통과시키는 국민 예산을 통과시키는 사례를 봐서 자기들 목숨줄하고 관련 없는 예산안도 저런 식으로 국회법 어겨가면서 통과시키는데 선거법하고 공수처법은 오죽해서 더 한국당 배제하고 마음대로 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당이 우려하는 거는 딱 이겁니다. 자기를 밖으로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1번 국회의원 정수 300명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직접 뽑는 국회의원 수가 더 많아야지 비례대표 수를 이런 식으로 무한정 늘려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대통령이 30%나 40%만 지지를 받아도 전체 100을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국회만 연동형 하자라고 해서 이렇게 소수 쪼개기당 여러 개 만들면 과연 대통령을 잘 견제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연동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잘 협상이 될지 예산안 밀리는 걸로 봐서 역시 게임의 룰도 마음대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는데 걱정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협의를 해서 좀 서로 화합하는 마지막 마무리를 20대 국회 선거법과 이 공수처법 화합하는 모습으로 국민들 마음을 좀 다독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